피어나는 경기 부양 한계론, 저성장, 늘어나는 가계부채,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8주년 특집 투자의 미래.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지금, 투자의 지형도를 바꾸는 신업종 트렌드. 개국 8주년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머니투데이 개국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앞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저희 업황 분석 좀 더 심층적으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압축을 시켜보는데요. 오늘은 유통 부분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인 한국투자증권 여영상 연구원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한 해 동안 유통주의 흐름은 어땠고 또 증권사 리포트는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임용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개국 특집 두 번째 시간 준비됐습니다. 오늘은 앞서 들으신 대로 유통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대표적인 네 종목을 꼽아봤고요. 먼저 그들의 주가 흐름 그리고 리포트 내용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롯데쇼핑 준비해 봤는데요. 주가 흐름 3월 중순 정도에 27만 원까지 고점을 한번 터치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라던가 그룹사 자체의 악재가 발생하면서 주가는 그대로 하향 곡선을 타면서 현재는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포트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시죠. 먼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올 3분기 백화점 업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국내 또 중국 할인점의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고요. 특히 4분기에는 높은 베이스가 부담이라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악의 상황은 비껴갔지만 실적 회복 여부는 미지수다라는 내용인데요. 프라임타임 방송 정지 우려 일단락됐고 그룹사 경영비리 수사도 최악의 상황은 비껴갔지만 편의점 사업부와 기타 자회사 실적 둔화로 인해서 기대감은 꺾였다라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으로 회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통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지속되는 동안 롯데쇼핑의 의미 있는 실적 턴어라운드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롯데쇼핑 구체적으로 확인해봤고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마트 살펴볼 텐데요. 고점에서 출발했던 주가는 4분기가 시작되는 현 구간 저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9만 1,000원 선에서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대로 좀 하향 곡선을 그리는 모습 롯데쇼핑과 흡사한 상황인데요. 다만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라는 분석들 지배적입니다. 리포트 내용이 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살펴보시죠. 화면으로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한국 유통시장 변화를 주도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마트는 온라인화와 저성장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에 가장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라 긍정적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타필드 하남 오픈 유통 플랫폼의 한계 극복이라는 내용입니다. 신세계 유통그룹이 중장기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번 교외형 쇼핑몰이라는 방향성은 전형적인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전통적 컨셉을 넘는 개념이라며 향후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다양한 시도, 성과는 좀 더 지켜봐야라는 내용인데요. 하남 스타필드 개점 등 하반기에도 다양한 시도는 계속되겠지만 이마트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오프라인 할인점의 성장이 부진하면서 성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점검해 보겠습니다. 호텔신라 주가 흐름부터 점검해 볼 텐데요. 사실 작년 8 주가는 14만 원까지 오르는 모습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그렇게 방향성이 크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횡보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더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모멘텀이 없다라는 내용이겠죠.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3분기 환율 하락으로 컨센서스 하회 예상이라는 내용인데요. 원달러 평균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가율이 정상 수준 대비 상승하고 또 인천공항점 적자를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면세점 경쟁 피크아웃 예상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신규 사업자 적자 확대, 또 상위 사업자 한계 마진 수렴으로 면세점 경쟁 피크아웃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하반기부터 좋아진다라면서 BNK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인데요. 호텔 신라 3분기 성수기를 맞아서 중국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고 특히 타 신규 면세 사업자 대비 높은 매출과 이익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전망도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도 점검해 봐야겠죠. BGF 리테일 주가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사실 꾸준히 회복하고 있는 그림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1월에 22만 원까지 고점을 터치하면서 한번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다소 하락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긍정적입니다. 리포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성장 기대감이 이미 반영된 밸류에이션 다소 주춤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신선식품 판매 확대와 음료, 빙과류 판매 호조로 3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현 주가 수준은 이미 반영되고 있어서 조금 주춤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업황과 밸류에이션 사이라면서 HMC 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응답을 했는데요. 유통 채널 중 유일하게 편의점 업황의 양호한 성장 모멘텀을 기대했고 특히 BGF 리테일은 고평가 우려에도 주가 재평가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3분기가 기대되는 이유라는 리포트 내용인데요. 3분기에는 실적 노이즈가 사라지는 데다 예상을 넘어서는 출점, 또 PB 상품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 기대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통업 구체적인 네 종목을 점검해봤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통주의 한 해 흐름과 증권사 리포터들 알아봤습니다. 연구원님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사실 지난해에는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셨고 유통주가 겪었고 또 올해는 또 김영란법이라는 또 복벽을 만나서 또 이런 상황인데요. 한 해 동안 일단 흐름은 어땠다고 볼 수 있나요? 유통업종 연초 대비해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좀 약보합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백화점이나 그 대형마트, 홈쇼핑과 같은 좀 전통적인 소매 채널들은 구조적으로 좀 둔화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반면에 주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실적은 많이 안 좋았지만 주가가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은 있는데 현재 그런 그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사실 2015년도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죠. 오르고 난 다음에 올 초 대비해서 보면 연초에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이슈 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었던 적이 있고 이후에 소폭의 좀 회복, 현재까지는 좀 조정 이런 추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유통주 뭐 전반적으로는 뭐 약보합세였지만 편의점주는 뭐 고공행진을 주가가 이어가고 워낙에 좀 희비가 많이 엇갈렸습니다. 김영란법 여파로 인한 이 유통주들의 엇갈린 전망 많이 내놓아지고 있는데요. 은권님은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우선 김영란법 때문에 직접적으로 유통업체들이 영향을 받는 부분은 먼저 그 명절의 선물 세트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매출에서 법인카드가 차지하는 비중 또는 그 법인카드 중에서 또 공기업카드 비중 그리고 5만 원 미만의 선물 세트 매출 비중 이런 걸 좀 보게 되면 연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 미만 정도로 저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은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매 업태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아무래도 ASP가 백화점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대형마트보다 조금 더 큰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분기로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설하고 추석 때 좀 영향을 많이 받을 테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은 이번 4분기보다는 내년 1분기에 영향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당장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부터 3분기 어닝 시즌으로 돌입이 되게 됩니다. 2분기에는 조금 실적 부진을 겪었는데 3분기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3분기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유통업체들의 이익이 크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의 지난 1분기 또는 2분기 실적이
거의 쇼크에 가까운 실적이었었기 때문에 이번 3분기에는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만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회복은 가능한 상황이고요. 편의점은 계속 좋았는데 이번 3분기의 그 영업이익 상승폭이 2분기 대비해서도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디를 가도 큰 간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 시내에 나간다거나 백화점 마트에 가면 코리아 세일 파스타, 페스타라고 아주 크게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유통주의 반응은 좀 시큰둥하다는데 그런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네네. 이게 지난해에는 그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였었죠. 네. 이번에 이름 바꾼 건데 규모가 훨씬 더 커졌고 이게 가격 할인 요소뿐만 아니라 그 엔터테인먼트 요소까지 좀 들어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뉴스 보도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10% 이 정도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주가가 그거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데이터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어떤 단기적인 그 실적 회복이 밸류에이션을 좀 바꿀 만한 그런 요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지난해 경험했던 것처럼 페스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소비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당연히 있고요. 이 소비가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나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유통업종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살아날 텐데 이거는 사실 가처분 소득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온라인 쇼핑이나 복합 쇼핑몰 등 새로운 유통 채널이 등장하는 것도 향후 아주 주요 변수가 될 텐데요, 연구원님. 실제로 스타필드 하남, 지금 난리 났다. 그런데 가면은 너무 부색통을 잃어서 가지도 못할 정도다. 대형 유통사들은 이런 복합 쇼핑몰에 크게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구조적으로 보더라도 그 백화점이 성숙기를 지나서 좀 쇠퇴기에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소매 업태가 그 아울렛 또는 이제 복합 쇼핑몰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2007년도를 전후해서 롯데하고 신세계에서 아울렛을 좀 공격적으로 전개를 했고요. 지금에서는 이제 복합 쇼핑몰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기대를 좀 많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좀 중장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워낙 투자 규모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노멀라이즈 되는 영업이익까지 도달하는 시기가 최소한 한 2, 3년, 또는 3, 4년 정도는 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주가에 반응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사들이 이런 복합 쇼핑몰 추진이 향후 실적 전망에 어느 정도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지도 궁금한데요. 다른 그 지역에도 신세계나 롯데가 계속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잖아요. 그 성공 여부를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계획상으로는 2021년도까지 총 6개 복합 쇼핑몰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올해 스타필드 하남, 이어서 내년에는 이마트에서 그 고향에 두 번째 스타필드를 짓는다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노멀라이즈 됐을 때 영업이익률은 7% 정도까지도 회사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백화점 대비해서 현 상품 구성을 볼 때는 이익률이 더 높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소비자 트래픽이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스타필드 하나는 현재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이게 이어지는 점포들에서도 이어지는 복합 쇼핑몰도 유사한 성공을 거둔다라고 봤을 때에는 충분히 그 기존의 채널들을 대체하는 어떤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요새 저희만 보더라도 일단 어디를 간다거나 하면 복합 쇼핑몰을 가고 아니면 굳이 그 갈 일이 없으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네, 소셜업체 등을 이용을 해서 네. 손쉽게 우리가 네. 유통을 접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뭐 백화점 등이나 오프라인 같은 대형 유통업체보다는 홈쇼핑과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에 조금 더 집중될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네. 온라인 쇼핑 업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많죠. 네. 홈쇼핑 같은 경우는 그런 업체들하고 직접적인 좀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구매력을 규모의 경제를 뭐 상품 가격까지 구매 가격까지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춘 업체들이 온라인 쇼핑에 뛰어드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롯데쇼핑하고 그 신세계 그룹 이마트 이쪽에서 온라인 쇼핑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초기여서 현재는 그 영업 적자 나고 있지만 네. 중장기 관점에서는 오히려 상품 차별성을 그렇군요. 이쪽에서 더 네, 많이 네.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백화점이나 기존 대형 유통업체들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시각을 좀 다르게 보시는군요. 네. 근데 주가 수준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텐데요. 네. 그 유통주가 정말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인 업황, 뭐 본격적인 뭐 업황 추세의 시작. 뭐 이렇게 반등을 좀 하려면 그런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한 지난 2, 3년 동안 가장 사실 그 화두가 되었었던 거는 주거 비용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주거 비용이 많이 증가하면서 쓸 돈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그런 얘기는 좀 많이 잦아들었는데요. 가처분 소득이죠. 우선 소득이 늘어야 그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 소득이 늘고 그 외에 비용적인 부담이 예전보다는 좀 나아지는,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좀 낮아지는 네.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그럴 때는 전반적인 어떤 소비 경기의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럴 때는 유통업종 전반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아직 현 시점에서 그거를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전략을 짤 때 네. 유통업종 전반을 보기보다는 그 개별 업체의 개별 이슈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나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제일 추천을 드리는 거는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네네. GS 리테일이나 BJF 리테일, 네. 예, 편의점주가 현 시점에서도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유통주 가운데서 네. 너무나 극명하게 주가 수준이 보이기 때문에 사상 최저가에 근접한 만큼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냐, 아니면 너무 주가가 네. 올라서 조금 부담은 있지만 네. 역시 이 편의점 관련주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매수 시점은 언제금 진입을 하면 좋을지 조금 더 구체적인 뭐 가격 전략까지 짜주실 수 있으신가요? 가격 전략은 저희가 이제 타겟 프라이스로 말씀을 드리는 게 GS 리테일은 저희 타겟 프라이스를 75,000원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뭐 상승 여력은 약 한 현 시점에서 한 50%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BJF 리테일은 30만 원 타겟 프라이스 말씀드리고 있고, 조금은 더 높긴 하지만 유사하게 5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사실 롯데쇼핑인데 편의점도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네. 그 외에도 혹시 어떤 소비 경기가 좀 개선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당장 3분기 또는 4분기 내년도 영업 실적이 많이 안 좋아졌지만 그나마 조금 개선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까지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네. 롯데쇼핑이 가장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롯데쇼핑은 특히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PBR이 지금 0.37배 네. 정도밖에 네. 안 되거든요. 통상 우리가 유통업종 주가를 얘기할 때 네. 그 PER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 요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롯데쇼핑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
자산 가치, 그러니까 북밸류 대비해서 지금 몇 배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0.37배라는 얘기는 네. 좀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토지나 건물 같은 이런 유형 자산이 대부분인 롯데쇼핑의 북밸류를 63% 디스카운트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좀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소비 경기 안 좋다라는 거 알겠고 대형마트와 뭐 백화점 향후 전망 어둡다라는 것까지도 알겠지만 그렇다고 자산을 63% 디스카운트 하느냐라는 거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롯데쇼핑의 업사이드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세 가지 종목의 그 유망 종목을 제시해 주셨지만 또 롯데쇼핑에 대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정말 투자의 매력이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하반기 남은 이제 4분기에도 유통주에 더 활약을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까지 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아무래도 today 개국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 유통 부분의 베스트 애널리스트인 여영상 연구원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